안녕하십니까. 최영렬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문제풀이를 여러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4월 초에 치러진 자격증 시험이 마무리되고 시험 후 한 사람의 기억을 통해 정리된 56개의 문항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1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입니다. 문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신체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감소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 특성은 증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특성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노인의 특성을 구별할 때는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은 감소된다고 판단하시고 심리적 특성은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구별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성이 감소된다. 조심성은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가 되겠습니다. 문학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상호 존중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게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2번에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고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3번에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확대로 노인 삶의 변화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을 확충한다가 아니고 노인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문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보장,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2번에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촉진, 실업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제도입니다. 3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치료, 건강증진에 대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보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4번입니다. 노인 장기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질병치료, 2번 노인의 구주활동 연계,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통호, 4번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게 건강보험제도, 장기형 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형보험 기본구조 및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번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문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의사소견서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합니다. 4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 신체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요양보호의 업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요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 정답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고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4번에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문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번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번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 계약 단계에서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정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3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다든가 사진 촬영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입소 계약 단계에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은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되며 이는 시설 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유언장에 서명을 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는 유기가 해당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신체적 학대가 되죠.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이건 유기가 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음란한 편지를 보낸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음란한 편지를 보낸다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2번 성경험을 묻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3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는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5번 통화할 때 성적 내용을 말한다. 역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메일을 보냄.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메일을 보냄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겠죠.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외모에 관한 성적 비유를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번에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하는 것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4. 대상자가 부재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5번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가 아니고 타 직종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네,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평평하지 않는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혈액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가 아니고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독감 예방접종은 1년에 1회 받게 됩니다. 3번 혈액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혈액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가 아니고 2 내지 3일간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리도 2, 3일간 중단해야 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가 되겠습니다.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질병 결과가 짧다가 아니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 이번에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쉬운 게 아니고 증상이 애매하고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니고 증상이 애매하고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5번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가 아니고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오히려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유액 분비량 증가,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감소,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3번 지방 흡수력 감소가 되겠습니다. 문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유액 분비량 증가가 아니고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2번에 식후 포만감 지연이 아니고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4번에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관략근 긴장도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큰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한다. 3.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하여 칼슘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2번에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여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3번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하는 것과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는 것은 낙상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5번에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되고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하여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몇 번?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해서 하루에 2, 3리터의 수분을 섭취하고 변비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20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백내장입니다. 2번 녹내장은 안압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약화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하여 눈부심, 무지개, 색 구별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나타내죠. 21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뇌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가 되겠습니다. 문항별로 좀 살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포도 대사 능력 또한 감소하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정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한다. 3. 발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 성분의 비누로 씻는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 성분의 비누로 씻는다.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변비 예방을 위해는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2번에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하는 게 저혈당에 대비해야 됩니다.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 게 아니고 표준 체중에 맞는 열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5번에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규칙적으로 쉬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5번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되겠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수면량이 감소합니다. 2번에 깊은 수면을 취한 게 아니고 자주 깹니다. 3번에 취침 중 각성 시간이 증가합니다. 4번에 낮 시간 동안 졸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번에 1년, 2번에 3년, 3번에 5년, 4번에 10년, 5번에 평생 1회. 정답은
네, 쉽죠? 1년, 1번에 1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예방접종 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감은 50세부터 65세 이상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맞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상품,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특히 이제 100일에는 50세 이상부터 한 번 맞으면 됩니다만은 파상품이나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1회씩 꼭 맞는 것을 접종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64세까지는 유용군이나마 1, 2회 정도 맞으면 되지만은 65세 이상부터는 건강 상태에 따라 1번, 1 내지 2번 정도에 맞아준 게 좋습니다. 대상 포진은 유용군인 경우에는 59세까지 한 번은 맞아줄 필요가 있고 60세 이상부터 계속 매년 아니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문학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야외 활동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자제한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 게 아니라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4번에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5번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 예방하는 게 체온을 조절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 실증 나셨나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하여 푸념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자꾸 저한테 전화하시는 걸 보니 많이 애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 내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진압력장애 대상자. 3. 판단력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언어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 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력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업무 보고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 사례회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례회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게 되겠습니다.